안녕하세요, 세계만 캠핑왕입니다. 오늘은 요즘 초보 캠퍼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소재를 들고 찾아와 봤습니다. 바로 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페니터, 대류식 난로, 반사식 난로 어떤 거를 구매를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그놈의 브랜드는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셨죠? 그래서 세계만 캠핑왕이가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난로는 무엇인지 장단점 확실히 설명해 드리려고 한번 찾아와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난로들을 다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렇게 페니터 있고요, 그리고 대류식 난로 있고요, 저렇게 반사식 난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스 난로까지 한번 챙겨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때요? 이거 가지고 오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차 공간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난로 말고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또 다른 동계 캠핑 용품들은 다음 주에 올라오는 영상에서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기말 캠핑왕이를 구독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의 비율이 무려 61.9%라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57.6%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떻게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버렸습니다, 형님들. 진짜 야박하기가 이루 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구독 버튼 누르는데 돈 안 든다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저 의심했잖아요. 구독하는데 돈 드나 해가지고.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구독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류식 난로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사의 기어 미션이라고 불리우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같은 도요토미사의 옴니 230이라는 친구랑 사실 디자인도 같고 기능적으로도 성능적으로도 완벽하게 동일한 모델입니다. 근데 얘가 한 20만원 정도가 더 비싸거든요. 근데 얘는 좀 왜 비싼데? 라고 하시면은, 얘는 이렇게 좀 밀리터리한 색감과 약간 로고 등을 좀 덧붙여서 나온 친구입니다. 원래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정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이제는 한정판이 아니게 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판이라는 거는 의미가 좀 없는 요소다, 그냥 색깔 때문에 좀 더 비싸다, 불합리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원래 이 캠핑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대류식 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첫째도 감성, 둘째도 감성, 셋째도 감성입니다. 이 친구가 감성이 없다면은 지금 시대까지 사용될 의미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때 속셈학원 같은데 이렇게 공부하러 가면은 이 친구가 교실 한가운데 꼭 놓여 있었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실용성으로 따졌을 때 진짜 몇십 년 전의 물건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캠퍼들은 실용성보다 뭐가 중요해? 감성. 여러분들 불멍 좋아하시죠? 사실 장작 불멍을 하면 좋은데 너무 추운 겨울에는 또 장작 불멍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 대류식 난로를 텐트 한가운데다 놓고 딱 불을 붙이면은 이 대류식 난로에서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 나오는데, 그때 주는 감성이 진짜 끝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바로 요 위에다가 고구마 같은 거 호일 싸가지고 딱 한번 올려놔 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구운 거 다 거기서 거기 아냐? 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상할 정도로 여기다가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고구마만 구워 먹습니까? 이게 쩝쩝 박사님들은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것들을 구워 먹는데, 일단 쥐포, 오징어 끝내주고요, 그리고 아구포도 진짜 끝내줍니다. 여기다가 딱 아구포 하나 구워 먹고 차가운 맥주 탁 해가지고 쫙 마시면서 아구포 쫙 먹는 생각 끝내주죠, 진짜. 그리고 또 쩝쩝 박사님들이 여기다가 호일 같은 걸 깔아 놓고 콘칩 있잖아요, 콘칩을 구워 먹는데 그것도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진짜 쩝쩝 박사들의 이 발상은 진짜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류식 난로 같은 경우에는 페니터보다 덜 건조한데, 그래도 건조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전자 같은 거를 물을 채워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건조함을 잡아줄 수 있다. 페니터는 이렇게 주전자를 올려놓고 건조함을 잡을 수가 없어서 가습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전기를 안 먹습니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전기를 먹으면은 사실 노지 캠핑 때 좀 힘들어지거든요. 뭐 약간 파워뱅크 같은 거 챙겨가면 되지 하시겠지만, 파워뱅크도 용량에 한계가 있는데 얘로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근데 전기를 안 먹어가지고 노지 캠핑에서는 사실 필수템이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요 대류식 난로를 한번 켜볼 건데요. 기름부터 한번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고신 자동 급유기랑 폴리탱크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너무 자주 추천을 했었던 친구여가지고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 쟤는 진짜 캠핑용품이 저거밖에 없나? 저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제가 너무 만족을 하고 쓰는 친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약간 요 정도 수준이에요. 얘 없이 캠핑 어떻게 했었지? 정도로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라서. 얘가 뭐가 좋은데 하냐면은 우리 막 핸드펌프 잡아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넣잖아요. 근데 그거 엔간히 많이 눌러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 그거 흉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니면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넣는 방식도 있는데 저 이거 못 듭니다. 20리터 같은 경우에는 잘못 들다가 진짜 허리 나가요. 20대 분들, 건장하고 쌩쌩한 분들은 이거 들고 영차 해가지고 이렇게 탈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힘듭니다. 불가능이에요. 얘는 요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열어서 이 친구 딱 집어넣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꽂아가지고 기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기름통이 다 채워지면은 안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기름을 딱 컷해줍니다.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요 고신 자동 급유기, 그리고 폴리탱크, 그리고 보시는 모든 전 이 동계 캠핑 용품들은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에 링크 걸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힘들게 찾지 마시고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은 최저가 혹은 최저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대류식 난로 같은 경우에는 점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LR14라는 배터리가 4개가 들어가는데, 근데 캠핑용품들을 박스채로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박스 열고 설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건전지를 놓고 오는 사고도 빈번하단 말이에요.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난로를 가져온 당일날 얘 난로를 못 썼던 슬픈 추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로 처음 쓰시는 분들은 꼭 빼먹지 마시고 요 배터리 구매해 오셔야 된다는 점. 근데 전 요 배터리 한 4년 전에 끼웠었는데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끼우면은 굉장히 오래 씁니다. 자,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뭐 끼우면 되죠 뭐. 이걸 뭘 보여줘 사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유량계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기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류식 난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켤 때 냄새가 진짜 오져버리거든요.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키실 때는 밖에서 키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기를 많이 시켜 놓은 상황에선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그리고 끌 때도 냄새 오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끌 때도 밖으로 나오셔서 끄시면 좋습니다. 자, 사용법은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레버를 돌려가지고 딱 하면 삐 소리가 나면서 불이 들어옵니다. 끝.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그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를 돌려가지고 요 열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좀 비추천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를 낮춰주면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냄새가 심하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늘 최대로 켜주시고,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하냐, 텐트 문을 얼만큼 여느냐로 온도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냄새가 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를 이 소리 너무 싫어 해주시면은 좀 심지에 불이 안정적으로 빨리 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버튼은 긴급 소화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싹 내려주면은 순식간에 꺼집니다. 근데 얘는 위험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위험할 때. 평소에는 얘를 사용하지 마시고 끄실 때는 레버를 반대로 끝까지 돌려주시면 꺼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위험할 때 소화하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다시 켜볼게요. 금방 불이 붙습니다. 금방. 자, 이렇게 좋은 대류식 난로, 사실 단점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치명적인 걸 한번 뽑아보자면은 얘가 생각보다 많이
많이 뜨겁고 많이 위험합니다. 화상 위험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사실 사용하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0세에서 5살까지 아이가 있는 집에서 요 대류식 난로를 사용한다? 사실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요 친구가 연비가 말도 못합니다. 진짜 너무 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에 거의 하루에 기름값으로 2만원씩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박 3일 캠핑을 했었을 때는 거의 한 3만원어치씩은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페니터랑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기름값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360도 다 뜨겁기 때문에 텐트 벽 쪽으로 붙여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운데다가 놓고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공간 효율적으로 봤을 때 단점일 수밖에 없겠다. 근데 저는 또 얘가 한가운데 있는 게 또 예뻐서 그건 좀 장점이지 않을까 하기도 하고, 오락가락. 그리고 얘가 위로 열기가 솟구치기 때문에 이 고가 낮은 텐트는 약간 녹아내릴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납할 때 약간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고 높기 때문에 수납 부피가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차량에 싣고 이동을 할 때 사실 굉장히 많은 부피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2열 시트를 접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파세코 난로가 좋냐 아니면 도요토미 난로가 좋냐, 약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굉장히 좋은 난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몇 년 동안 한쪽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장단은 조금씩 있으니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세코 난로 같은 경우에는 캠프 시리즈는 위아래가 이렇게 딱 접히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었던 요 대류형 난로들 같은 경우에는 수납하기 힘들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파세코 캠프 시리즈는 아무래도 위아래로 접히니까 승용 캠퍼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파세코 프렌드가요, 사실 단점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등유 냄새가 조금 난다 라는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예민하지 않은 인간 유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야 파세코 냄새 난다고? 별로 안 나, 똑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개인 차이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파세코 등유 냄새 나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진짜 절대 못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도요토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냄새가 좀 덜하다 라는 장점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대류식 난로 사실 이 친구 하나만 이렇게 띡 놓으면은 여러분들 한겨울에는 꽤 추우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류식 난로의 온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는 열기를 아래로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서큘레이터나 실링팬 같은 거를 천장에 많이들 달아 놓습니다. 사실 요새 트렌드는 무동력 팬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무동력 팬이 없는데 사진으로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무동력 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위에다가 막 서큘레이터 같은 거를 안 달고 해가지고 좀 깔끔한 텐풍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왠지 사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그런데 저는 왜 무동력 팬이 없냐, 저는 50만원? 뭐 저렴한 제품은 30만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돈을 주고 저는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걸 사시는 게 잘못됐다 틀렸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벌이에는 사실 무동력 팬까지 사는 거는 조금 오바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서큘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서큘레이터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 F21이라는 친구를 쓰고 있거든요. 뭐 너무 설명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또 F21 얘기한다, 와 지긋지긋하다, 지겹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세기말 캠핑왕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왜 좋아하냐면요, 얘는 배터리가 따로 들어가지 않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멈춰버리면은 얘가 녹아내리거나 이 안에 배터리가 있으면은 폭파해버릴 위험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배터리 형식을 좋아하지 않고 얘는 외장 배터리를 따로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220V에 따로 연결하면 돼서 저는 이 친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이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F21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근데 진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가격 대비 디자인이 너무 좋은 친구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또 구매한 이유는 여름에는 선풍기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진짜 강점이기 때문에 이 친구 진짜 팔방 미인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주시고, USB 선을 이렇게 꽂아 주시고, 자, 이 친구는 쿠팡에서 판매하는 2만원짜리 3만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인데요, 이 친구 그냥 2만원이라서 너무 싸길래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뭐 딱히 좋을 것도 없지만 서큘레이터 용으로는 딱 나쁘지 않아서 이 친구 작년도에 정말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나 구매를 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두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난로랑 멀리 두려고 이렇게 외곽에다가 설치를 해봤거든요. 이 F21에 들어있는 기본 선 자체가 워낙에 길어서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친구를 우리가 페니터라고 하는데요, 저도 페니터 하나 구매했다 이 말입니다. 요새 어떻게 보면 캠핑 용품 중에 가장 핫한 아이템이죠. 도요토미 페니터 블랙, 제가 이번에 하나 구해왔습니다. 정말 품절 대란이 그렇게 났었던 제품인데, 이 친구 캠핑 매장 가가지고 단 하나 남은 거, 진짜 전국에 단 하나 남은 거 제가 주워왔다 이 말입니다. 아, 영롱하죠. 너무 이쁩니다. 자, 어쨌든 각설하고 이 친구 페니터 장점 한번 읊어 드리겠습니다. 자, 페니터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이 존재하죠.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요만큼 안전한 난로는 없습니다. 정말 이 친구 겉면이 뜨겁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특장점이 뭐냐면은 빨리 따뜻해집니다. 아까 같은 대류식 난로들 같은 경우에는 텐트 안이 데워지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얘는 빠르게 데워지고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뜨거운 바람을 빠르게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이 빠르게 따뜻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연비가 좋습니다. 20리터 말통을 2박 3일 동안 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60에서 70% 요 정도 사용한다라는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진짜 무궁무진한데요, 뭐냐면 온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류형 난로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절을 텐트 문을 열어놓는 정도로 조절을 한다고 했잖아요. 약간 좀 무식한 방법이죠. 얘는 온도를 20도에 맞춰 놓으면 20도가 될 때까지 켜졌다가 꺼졌다가, 그러고 다시 춥다 싶으면 20도가 될 때까지 켜졌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온도를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차일드 락 버튼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만질 수 없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아무래도 전기가 들어간 애다 보니까 그런 식의 편의 기능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타이머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가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알아서 꺼지는 기능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는 벽에 붙여 놓을 수 있어 가지고 공간 활용도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대류식 난로 같은 경우에는 자다 보면 기름이 뚝 떨어져 가지고 기름을 다시 넣어줘야 되는 일이 있는데, 얘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오래 가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까지도 얘가 잘 돌아가서 중간에 깨야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대류형 난로보다 작고 이게 각이 져 있어 가지고 자동차에 수납하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진짜 장점 투성이군요. 자, 이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전원 넣고요, 그리고 기름 넣어야 되겠죠. 기름, 욕심쟁이입니다. 욕심쟁이. 기름도 먹고 전기도 먹고 정말
다 먹네. 나갔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기름통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기름은 7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름 넣어주면 되죠 뭐. 이 친구 고신자동급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부분. 오씨. 자,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끝. 그리고 여기를 내려주면은 이렇게 설정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24도로 놓고 싶으면 24도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24도가 될 때까지 뜨거운 바람이 나왔다가 24도쯤 되면은 꺼졌다가 다시 또 추워지면은 24도까지 올려줬다가, 자, 이런 식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페니터 프렌드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 일단 감성이 대류식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그거는 있어. 그건 누구나 인정을 할 거야. 어쩔 수가 없는 점입니다. 친구 또 단점이 어떤 단점이 있냐? 전기가 들어가는 친구라는데 단점이 또 생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전기를 꽤 잡아먹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아무리 뭐 여러분들 파워뱅크를 가지고 다닌다 라고 하시더라도 파워뱅크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라도 전기를 안 잡아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오토 캠퍼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아주 드물게 캠핑장 전기가 나가버리는 일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캠핑장 전기 나가버리면은 난로 없이 지내야 되는데 진짜 그때는 난감하기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이 친구의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많이 건조합니다. 얘는 아주 건조한데 또 웃긴 게 뒤에다가 주전자를 올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습기는 필수입니다. 가습기를 필수로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전기가 들어가고 다양한 기능들과 센서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잔고장이 좀 잦다고 합니다. 저는 대류식 난로를 5년 동안 사용하면서 잔고장 한번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난로를 집에서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 잔고장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잔고장이 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껐다 켰다 할 때 들고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켜고 끌 때 은근한 기름 냄새가 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파서 쓸 수가 없을 지경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존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센 편입니다. 근데 웃긴 게 원래는 가격이 얘가 되게 세고,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대류식 난로가 가격이 좀 싸고 약간 이랬었는데, 이게 대류식 난로가 이상할 정도로 가격들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는 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페니터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시죠? 도요토미 브랜드를 구매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신일의 브랜드를 구매하는 게 좋은지, 이 점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둘 다 장단이 또 명백하게 존재를 합니다. 신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장점이냐 라고 했었을 때, 신일의 가장 큰 용량인 제품인 1200 제품은 상당히 열량도 높고 넓은 평수를 커버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도요토미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명이 어려우니까 큰 거 작은 거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요 큰 거가 1200에 비교하자면은 많이 열량이 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요토미 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급으로 봐야 되느냐 라고 했었을 때 1200이냐 900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900보다는 조금 더 높고 1200보다는 좀 딸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량 부분에서는 신일 제품이 월등히 우수하다. 그래서 보통 신일 제품들을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요. 도요토미도 신일에 밀리지 않는 장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친구는 전기를 확연하게 덜 먹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소비하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을 때 9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전기를 먹기 때문에 그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말고는 거의 답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소모하는 전력량이 적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냄새가 좀 덜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사용을 해본 결과 켜고 끌 때 냄새 납니다. 이게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켜고 끌 때에는. 근데 얘가 안정화가 되고 나서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냄새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난로 냄새가 브랜드마다도 많이 차이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그냥 둔감하게 뭐 이 정도면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도요토미도 저 같은 경우에는 있기는 했는데 견딜만은 했다. 그리고 한창 안정화돼서 가정 중에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은 거의 냄새가 안 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지끈거려서 도무지 쓸 수가 없어서 팔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약간 본인이 이런 거에 민감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는 반사식 난로입니다. 기어 미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사실은 한겨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가을이나 봄 간절기 때 살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깐지가 나잖아요. 솔직히 너무 딱 봤을 때 이쁘죠. 그래가지고 너무 갖고 싶었는데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얘를 사야 될 명분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두 가지 명분이 생겼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여기여기님이랑 같이 캠핑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완전 극동계 캠핑이었는데 여기여기님이 텐트피라 그래가지고 엄청 큰 텐트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날 여기여기 형님이 옴니 230이랑 알라딘 난로를 2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난로 2개? 난로 2개 조금 에바스에바 꽁치 참치지 않을까? 했었는데 난로 2개를 놓으니까 아내가 진짜 끈끈하니 그냥 한증막 같이 좋더라고요. 진짜 그 기억을 제가 잊지 못해가지고 듀얼 난로가 좋구나. 그치, 난로 2개 있으면은 진짜 나쁠 일 없지 해가지고 이 친구 같이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몽뜨도 생겨났잖아요. 몽뜨 앞뒤로 베스티블 달면은 분명히 옴니 230 하나만으로는 춥거든요. 제쿠도 저는 조금 춥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이 쓰면 어떨까 해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명분 두 번째 뭐냐면은요, 이 친구가 한창 더운 여름에는 쌉니다. 한 7, 8월 달쯤 되면은 가격이 20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이 친구가 다시 25만 원, 28만 원까지 또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사두기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겨울 되면은 이거 그거보다 더 비싸집니다. 이제 30만 원대에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적 싼 지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뭐 장점 단점 언급하기가 애매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 장점은 뭐냐? 이뻐요. 그리고 벽에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수납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도 명징합니다. 안 따뜻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따뜻해서 한겨울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단점이 대류형 난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페니터처럼 기름통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기름 채워 넣으시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여기를 이렇게 삐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얘도 켤 때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환기를 잔뜩 시켜놓고 켜시던지 아니면은 바깥에서 켜시고 들어오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니터를 사용하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가습기가 필수로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가습기를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요, 파세코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친구를 산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이렇게 파우치가 있어가지고 파우치가 있는 가습기가 은근히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우치 별도로 사기 싫어서 이 친구를 구매한 것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이 훌륭하진 않아. 그냥 막 와 멋있다는 아니야. 근데 놓기에는 거부감은 없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다른 친구들은 너무 백색 가전에 약간 좀 되게 예쁘장한 좀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 템풍이랑 너무 안 어울리고 붕붕 떠서 얘는 그래도 좀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는데 실물이 약간 나쁘지 않은 느낌이라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전원이 있고요. 자, 이 친구 켜면은 이렇게
불 들어옵니다. 파란불. 안 예쁘죠? 차라리 불이 안 들었으면 어떨까? 아니,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케이, 됐어. 나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 자,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수증기가 분무됩니다. 오, 너무 신기해. 거의 10초 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꽤나 연무량이 많아가지고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습도가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습도를 확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이 장점이다. 뭐 가습기가 가습기지 뭐 특이사항 있겠습니까? 이거 뭐 전원만 누르면은 이거 연무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쓸데기 없는 기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취침 모드를 눌러주면은 계기판이나 이런 거에 안 떠가지고 좀 안 밝아서 잘 잘 수 있는 그런 모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걸 눌러주면은 밑에 보기 싫은 파란불이 꺼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타이머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타이머 기능 있으면 좋죠. 타이머 기능은 확실히. 그리고 요거는 연무량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눌러주면은 원하는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0%, 65%, 70%, 75%에 맞춰 놓으면 75%가 될 때까지 켜지고 약간 그런 느낌. 오, 그러네요. 꺼져 버리네요. 약간 기대치가 낮은 걸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저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군요. 꼴에 칭찬합니다. 칭찬. 자,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 가스 히터인데요. 사실 요만한 가스 히터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난방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이 녀석 난방 효과가 없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느 용도로 쓰시면 좋냐면은 발 쪽에 좀 두셔서 발 좀 데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손이 너무 차가울 때 손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녹여주는 용도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겨울에는 온기가 한 요 정도 반경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효과가 아예 없는 제품이고요. 차라리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랜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마음이 훨씬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말한 용도로, 손을 녹이는 정도의 용도, 그리고 발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많이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자, 이 친구 한번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형님 이렇게 해주면은 켜집니다. 이쁘기는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싹 감싸주면은 이쁘게 디자인이 떨어집니다. 귀여워. 근데 제가 아까 이 친구 좀 무시했잖아요, 안 따뜻하다고. 근데 간절기에는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 10도? 한 8도? 약간 이런 날씨 있잖아요. 이런 날씨에는 이 친구도 나름의 요 성능을 자랑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 하나만 간절기에 챙기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가스 히터, 전기 히터는 주무실 때 쓰시는 거 아닙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대부분 뉴스에 나오는 동계 캠핑 사망 사건, 약간 이런 것들이 다 가스 히터, 전기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 히터, 전기 히터 진짜 웬만하면은 주무실 때는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평소에도 쓰실 때 굉장히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스 히터는 정말 환기가 중요한데, 얘 쓴다고 환기해 놓으면은 더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런 용도로는 활용하시는 거 진짜 비추천드리고요. 진짜, 그리고 가끔씩 진짜 없어야 되는 사건인데 가끔씩 화롯대를 텐트 안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의 사망 사건 사고가 뉴스로 들려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화롯대는 텐트 안으로 들이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진짜 거의 죽을 확률이 100%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팬히터건 반사식이건 등유난로건 간에 여러분들 사용을 하실 때는 꼭 반드시 이렇게 벤틸레이션 싹 다 열어 주시고요. 그리고 텐트 문도 이렇게 좀 적당히 열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환기만으로는 안심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따로 사가지고
설치를 해놓고는 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렴한 친구부터 해가지고 뭐 10만원짜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은 저렴한 친구 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시험 테스트 해가지고 나온 제품들이니까요.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뒤에 고리도 있어가지고 걸어둘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걸어두지는 않고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디자인이 괜찮아가지고 저는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팬히터를 사용 시에도 당연히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서큘레이터 하나 달아주시면은 더욱 따뜻하게 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용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이트 선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너무 안 추웠어요. 약간 되게 따뜻한 가을 날씨여가지고 너무 잘 보내고 있어서 이렇게 데크존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데크존 사용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피하라는 것은 아니고 입식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좌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바닥 공사를 완벽하게 해놓고 사용하실 분들은 데크존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시라면은 데크를 사용했을 때 데크 틈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찬바람이 엄청 많이 유입이 됩니다. 좀 뭐 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미친 듯이 춥기 때문에 웬만하면 데크존 사용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데크라고 피하실 것도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오는 비룡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데크가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크의 틈 사이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름에는 제가 나무 그늘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짜 시원하다고. 근데 겨울에는 나무 그늘이 있는 곳이 오히려 좀 추울 수가 있습니다. 나무 그늘 없이 햇볕을 직방으로 좀 받아야지 이 사이트의 땅 자체가 좀 달궈지면서 밤에도 좀 따뜻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세기말 캠핑왕이었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